안녕하세요. 선생미소입니다. 이제 새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요 투자 은행들, 증권사, 그다음에 경제연구소 등등에서 내년 예측을 많이 하죠. 저도 12월에 내년 투자시장 예측을 시리즈로 할 생각인데요. 앞으로는 이런 좀 주목할 만한, 그다음에 지명도가 있는 이런 기관이나 투자은행들에서 발표하는 내년 예측 시간이 될 때마다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골드만삭스가 2020년 경제, 그다음에 투자 시장을 예측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예상하는 2020년 세계 경제. 오늘 방송은 이 골드만삭스 리포트를 제가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저것 부탁을 했는데 구하지 못해서 CNBC가 22일, 한국 시간으로 23일이죠. 토요일 새벽에 이것과 관련해서 기사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좀 긴데요. 이 기사에서 핵심적인 내용만 좀 가져왔습니다. 기사 제목은 골드만 sees baby bear, 그러니까 베어 마켓 그러면 하락한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이게 베이비 베어, 하락하긴 하지만 약하게 하락할 것이다. 포 본드, 그러니까 채권 시장 부분을 머릿 기사를 뽑아왔지만요. 전체 주식, 채권, 기업 부채, 이머징, 그다음에 선진국 등등 시장을 나름대로 열심히 조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들이 발표한 내용을, 핵심적인 내용을 좀 뽑아왔습니다. 영어는 읽지 않겠습니다. 영문에 나와 있는 그 밑에 한글만 읽겠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영어를 읽었는데 발음이 안 좋았죠. 그래서 이제는 방송을 좀 더 빨리 하기 위해서 한글만 읽겠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분석가가 이렇게 얘기하기를 2020년 미국, 그 다음에 글로벌 경제 상황 더 좋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좋아지는 경제 상황, 그 다음에 완화된 인플레이션 수치, 그리고 글로벌 중앙은행의 완화 정책이 현재 수준보다 더 확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고요. 이렇게 됨으로써 채권 금리는 상승, 앞으로는 조금씩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그래서 채권 투자자에게는 베이비 베어가 될 것이다. 즉, 베어 마켓, 큰 손실은 아니지만 그나마 그 투자자에게 좋지 않은 환경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봤더니 골드만삭스는 2020년 하반기까지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2.25%까지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금요일, 미국 시간 금요일, 한국 시간으로는 토요일 새벽이죠.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10년 만기 미국의 채권 금리는 1.76%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종가보다는 약 0.5% 정도는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요. 이걸 근거로 채권 투자자에게는 베이비 베어라고 골드만삭스가 아예 기사 제목이 그렇게 나왔던 거죠. 미국 경제 상황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은 낙관적이다. 2020년에 위기가 온다 이런 얘기 하지만 골드만삭스가 보기에는 미국 경제 성장률 GDP 상승은 2020년에 낙관적이다. 그러나 성숙기에 접어든 비즈니스 사이클을 감안할 때 2019년 하반기 최근의 성장을 급격하게 넘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은 기대하지 않는 게 좋다. 2020년에는 무역 분쟁, 그다음에 중국과 미국, 미국과 유럽 모든 걸 포함합니다. 무역 분쟁, 그 다음에 미국 상원의원, 대통령 선거도 있지만 상원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미국 상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추진했던 2017년 법인세 인하를 되돌리려는 혼란이 생길 수도 있음을 우려한다.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년에 대선도 있지만 만약에 현재 상원은 공화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하원은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상원마저 민주당이 2020년 중간선거격의 상원의원 선거에서 과반 이상을 차지하면 주식시장이 반드시 안 좋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점 명심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에 대해서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를 좀 더 기사를 살펴봤더니 민주당의 요즘 상황을 보면 2023년까지 법인세율 변화가 없을 것이라 예상을 한다. 2023년이면 대통령의 이제 마무리 단계죠. 재선이 됐을 때 대통령이 이제 2024년에 임기니까 그때까지는 아마 법인세율, 트럼프 대통령이 과감하게 인한 법인세율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 하지만 2020년 상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한다면 법인세 인상이 나올 수도 있다. 만약 민주당이 그렇게 추진해서 법인세가 약 1%씩 인상될 때마다 S&P 500기업의 주당 순이익은 1%씩 감소할 것이라 골드만삭스가 추정했어요. 즉 세금을 올리면 기업의 순이익이 마이너스 되겠죠. 그만큼 그러니까 1% 올릴 때마다 기업의 순이익이 1% 떨어진다는 얘기는 주가도 그만큼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민주당이 상원의원 선거에서 우세를 점칠 것 같다 그러면 베어마켓, 주식시장 베어마켓을 우리가 예상하고 대비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에 주식시장 얘기는 이렇게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2019년처럼 고수익을 낼 수는 없다. 다만 그 2019년 같은 고수익보다는 완만한 수익. 채권 시장은 앞에서 골드만삭스는 10년만기 채권 금리 기준으로 오른다고 했잖아요. 채권 시장은 채권 금리 상승으로 손실을 볼 가능성을 예상한다. 이렇게 채권 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그 이유는 연준의 지속적인 완화 정책. 지금 현재 이제 레포 시장에 직접 개입하면서 채권을 사들이고 있잖아요. 그런 완화 정책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골드만삭스가 예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 민주당 상원 이야기가 또 한 번 나왔네요. 민주당의 상원 의회 과반수 확보라는 정치 지형이 구체화된다면 상장 기업의 순이익 감소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헬스케어, 이제 메디케어나 이런 부분이죠. 헬스케어 업종 기업들에게는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라. 이제 골드만삭스가 아예 업종까지 표시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상원 과반수 점유, 이러면 주식시장이 상당히 마이너스라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 이머징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식시장은 브렉시트 및 무역분쟁 리스크를 이미 반영했고, 그러나 2020년 경제성장률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반영하지 않았다고 골드만삭스는 판단했고요. 그렇다면 2020년 경제가 완만하게 성장할 거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골드만삭스가 그렇게 예상한다고. 그걸 감안할 때 이머징 주식 및 채권을 비롯한 경기 민감 주식에 대해서는 골드만삭스는 긍정적으로 수익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쪽에 투자를 해야 될지 골드만삭스가 이야기를 했는지 계속 살펴봤더니요. 은행업, 그 다음에 생산 및 소비자 관련 업 중에 저평가된 가치주를 추천한다고 했고요. 이머징 시장에서는 기업 순이익 개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서 낮은 밸류에이션 주식이 이머징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 시장도 만만치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머징 주식시장은 상승할 것이라 2020년에 그렇게 골드만삭스는 예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선진국 시장에서는 골드만삭스가 영국 주시장을 탑으로 꼽았습니다. 자, 선진국 시장에서는 골드만삭스는 영국 주식시장을 가장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추천한다. 왜냐? 조만간 의회 선거가 열리잖아요. 의회 선거 이후 브렉시트가 완전하게 마무리되면 영국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경기 살리기 정책이 펼쳐질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2020년 선진국 주식시장에서는 영국 주식을 가장 높게 탑픽으로 꼽았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 부채 부분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는데요. 자,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앞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2.5%, 2.25%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했잖아요. 그러므로 기업 채권 투자에서는
B등급 이상의 채권 투자는 추천하지만 그 이하 정크 C급이죠. C급, CC 뭐 이런 거 완전히 정크 투자 비적격 신용 등급이 낮은 정크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특히 부채가 과도한 기업들은 과다 부채로 인한 위험성, 테일 리스크죠. 뭐냐면 그 블랙스완 같은 의미죠.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갑자기 큰 위기가 올 수 있는 그 리스크를 테일 리스크라고 하는데요. 과다 부채로 인한 위험성을 테일 리스크로 뽑았고 이에 대해서는 경계가 필요하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즉 채권금리 상승에 따라서 부채가 과다한 기업들, 특히 재무구조가 안 좋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문제의 발생 소지가 있다. 가능성이 있으니 뭐라고 하죠?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2020년은 2019년보다 경제의 견고한 성장을 예상한다. 19년은 맨날 위기론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9년보다는 2020년 경제가 훨씬 좋을 거고 그 성장의 수치는 견고한 성장을 예상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채권금리가 오르고 부채가 많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저성장 기업이죠. 그런 기업까지 주가 상승 수혜를 입을 것이라 골드만삭스는 예상하지 않는다. 19년과 결국 2020년에는 완만한 수익, 2019년보다 기대 수익을 좀 낮추긴 해야 되지만 그래도 완만한 수익이 예상이 되는데 2019년에 시장을 이끌었던 우량 기업들, 성장 기업, 막 빵이나 반도체 기업들이겠죠. 그들 기업들이 2020년에도 똑같이 투자에 매력적인 주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이상이 2020년 골드만삭스가 글로벌 경제와 투자, 주식시장을 어떻게 예측했는지 CNBC 기사를 요약했습니다. 자, 영어 보니까 정신 없었잖아요. 그래서 친절한 상승미소가 앞에 골드만삭스가 했던 이야기를 5가지 정도로 요약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첫째, 골드만삭스는 2020년에 세계 경제를 경제 위기보다는 미국 및 글로벌 경제의 성장 가능성을 예상했습니다. 둘째, 글로벌뿐만 아니라 이머징까지 주식시장은 완만한 수익, 즉 2019년보다는 수익률이 낮춰야 되지만 완만한 수익을 기대하고 반대로 채권 투자는 금리 상승, 채권금리 상승 가능성이 있으니 손실 가능성을 베이비 베어라는 단어로 인용을 했습니다. 세 번째, 2020년 대통령 선거 전에 아마 미국의 상원의원 선거가 열릴 텐데요. 그때 선거 결과 민주당이 상원마저도 과반을 집권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민주당은 지금 현재 2017년 법인세를 인하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되돌리려고 하는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 민주당이 과반 집권, 상원의원의 과반 집권을 할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주식시장이 위협이 될 것이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 골드만삭스는 이머징 시장에 대해서도 완만한 성장을 예상했고요. 그중 선진국 투자에 가장 탑픽으로 꼽은 나라는 영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브렉시트 이후에 강력한 재정정책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을 했네요. 마지막으로 2020년 10년 만기,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금리는 현재 1.76%인데 0.5% 정도 올라갈 2.25%로 골드만삭스는 예상했고요. 이로 인해서 부채가 과다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눈여겨 관찰을 해야 된다. 위험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예측한다고 맞히는 건 아니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분들, 이 연구소, 이들 기관들이 어떻게, 어떤 근거로 어떻게 추론을 가져가는지 그것을 눈여겨봐야죠. 그 아래에서 중요한 점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